그 신종은 세계에서 어떤가는 종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그런 그 으뜸가는 신종도 있고 이런 그 괴물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회화 괴물도 있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는 엄청난 사상이 깃들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만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리자 부인의 초상이 왔다면은 리자 부인 그러면 모르죠. 모나리자 그러면 알죠. 그럼 만일 왔다면은 나라가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성덕대왕 신종이라든지 괴물이든지 이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우리 거를 너무 모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낯설지만 하여튼 귀를 기울이시면은 어느 정도 따라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덕대왕 신종을 지난 가을에 3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종 이름에다가 신이라는 글자를 붙였잖아요. 신종. 그건 엄청난 용어예요. 신종. 여러 나라의 종이 있어요. 노트르담 드 파리에 거기 사원에 제가 종탑까지 올라갔거든요. 커요. 그냥 소리만 내면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 성덕대왕 신종은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고차고 그걸 제가 3시간 동안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런 그림을 마지막에 보여드렸어요. 지금 그 신종에 이렇게 그 밑에 위에 용이 있는데 용 조각이 아마 제 생각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조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종의 입에서 이런 종신이 나와요. 근데 종신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밑은 잘려 있지만 연장하면 타원체가 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많이 그렸죠. 그러니까 입에서 지금 용의 입에서는 보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의 입에서 보조가 나온다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건 이제 보주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큰 보주고 타원체 보주고 요 작은 것들도 다 보주입니다. 이 동그란 거를 이렇게 진하게 표시하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름 붙인 제1연기싹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1연기싹에서 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제1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것이 제2연기싹이고, 이 사이에서 또 이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제1연기싹, 제2연기싹, 이 둘 해가지고 제2연기싹이고, 이 사이에서 된 거, 여기 제3연기싹.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린 건데,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 음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관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종에 음관이 있는 거는. 근데 음관이라고 붙였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종소리와 관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음관이라고 붙였는데, 그건 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안에 있는 무량한 보주가 밖으로 통해서 우주에 가득차게 하는 그 보주관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괴부를 보여주면서 그 성덕대왕 신종호고 이거고 같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들으신 분 기억나세요? 안 나죠? 제가 마지막에 그 종에 그 그리면서 마지막에 잠깐 보여줬어요. 이 괴불과 같다. 오늘은 그거를 증명하는 날입니다. 그날 마지막에 한 얘기를 오늘 이제 증명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괴불은 통도사 괴불 2점. 통도사의 괴불이 2점이나 있어요. 1767년작, 1792년작, 미왕사 괴불, 율곡사 괴불, 은혜사 괴불. 이 전체가 다 독전 괴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괴불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지금 5가지는 전부 독전 괴불이에요. 열애가 한 분이 계세요. 열애가 한 분이 계신 게 있고, 또 어떤 괴불은 또 여러 불보살, 무슨 10대 제자, 무슨 사천왕상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독전불을 선택했냐면, 독전불에서 제가 이제 이 강연 제목이 세계 최대의 회화, 또 최고의 회화인 괴불과 연기화생론이에요. 그 연기화생론이라는 거는 제가 이게 확립한 사상인데, 그 불화에 그런 아주 고차원의 사상이 깃들어 있어요. 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통도사 괴불의 독전불 석가모니 불인데, 조금 더 괴불을 가까이 보면요, 발이 이만해요. 너무 커가지고 안 보여요, 가까이 가면.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리 그 2층 난간에 가서 보고 그러는데, 이게 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연꽃이라고 우선 해놓죠. 있고, 여기 이런 무늬들이 또 있습니다.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다 뭐죠? 이런 거. 이런 것들. 이 법 위에 이런 문양도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건 알 수가 없죠.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런 그 큰 귀불에 복잡한 이 모든 거를 다 해독할 수가 있어요. 가슴에 이제. 만자라고 그러면 안 돼, 이거는. 만자라는 거는 그 특천무 때 만든 글자를 만들 때 이걸 만자라고 부르는데, 만자가 아니에요,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이 희한하네요. 여기 내가 말하는 제1연기삭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을 쓰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런 거는 다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 학계에서. 그 구름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현실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에 없는 이런 것들을 비슷한 현실에 있는 걸 빗대서 설명하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자, 더 크게 해야지, 그죠? 여기 잘 보입니까, 여기? 네. 네. 이것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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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 된 제1연기삭을 뭉긋뭉긋하게 만든 거예요. 이 불화 전체가 뭐냐면 문양이에요. 이 부처님 얼굴도 문양입니다, 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이것이 문양인지 몰라요. 이제 문양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공무원을 이제 퇴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으로 가서부터 그 문양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불상의 광대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 그 전공이 이제 불상 조각인데
광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배에 대해서 쓴 논문이 일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빛광자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발전한 빛이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추상적인 그런 문양도 있고 뭐 식물 문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광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면서 고구려 고분벽화를 여기서 혹시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고구려 벽화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번 쫙 읽으면서 몇 가지 문양을 추출을 해서 광배에 대한 논문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일본의 어떤 학자와 통화하면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내가 쓴 광배에 대한 논문을 일본어로 번역을 했대요. 그 정도로 일본에서도 논문이 없는 거예요. 광배에 대한 논문이.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고구려 벽화를 제가 연구원에서 강의를 아주 하면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모르는 문양들 처음 본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자가 좀 있습니다. 국내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그분들은 뭔지 모르는 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설명이 없어요. 근데 뭔지 모르는 게 90%를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 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눈이 뜨였죠.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 제가 그리스를 갔는데 어떤 교수들, 시인들, 이런 분들 단체로 가는 여행에 제가 끼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에 가자마자 첫날부터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리스에 대한 책을 읽은 적도 없는데 이제 신전들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건축 부재들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열흘 동안에 정말 흥분의 도가니, 드라마틱한 그런 매일매일인데 내가 이렇게 알아낸 그리스 이 미술은 서양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고구려 벽화를 풀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서양 미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리스 미술은 서양 미술의 모태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 20, 30번 유럽에 가서 조사하면서 제가 학술 발표, 강의를 한 50회 했습니다. 유럽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서양을 그렇게 다니면서 한 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중국도 많이 가고,
뭐 일본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뭐 미국도 이제 거기 한 3년 있으면서 모든 박물관을 다니면서 작품 보고, 아마 제가 어떤 자기 전공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모든 분야를 건축, 조각, 회화, 도자기, 금속기, 복식을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작품을 많이 조사하고 뭐 답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나만큼 그렇게 많이 조사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 근현대 미술도 다 전시를 외국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괴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괴물이 세계에서 제일 큰 회화라는 걸 안 거예요. 세계를 다 보지 않으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회화라고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전 세계를 참 많이 다녔는데 괴물만큼 큰 회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일 크다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괴물을 이제 세부로 들어가서 이제 특히 보관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통도사 괴물의 보관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자라고 그래요. 보관. 다 보관이라고 그래요. 관. 머리에 쓴 관. 이건 모자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런 문양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학계에서 다 보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걸 제가 이제 이걸 밑그림을 그려서 이게 정소진 양 오셨어요? 정소진 양 오셨어요. 오늘 발표할 괴물의 모든 밑그림은 정소진 양이 그린 겁니다.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그 그림 밑그림을 받아서 채색 분석을 하는 건데, 정소진 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래서 밑그림을 보면은 채색 분석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잘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서 제가 이제 채색 분석을 합니다. 잘 보이나요? 이거는 지금 채색을 했잖아요. 이거 이제 채색 분석법이라고 제가 이제 개발한 방법인데 작품 해독법이에요. 그러니까 채색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작품을 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한참 제가 이제 그런 문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채색 분석법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채색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일부지만은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전체가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은 봤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게르니카 같은 거, 그거는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좀 문양은 안 보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연꽃 모양 노란 게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보주인데, 여기서 제일 연기싹이 3개 나오죠? 그럼 이게 제3 연기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3 연기싹 보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연꽃이라는 거는 이제 보주를 상징하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제 뭔지 모르는 것들을 이제 제가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노파심에서 잘라서 잘 보라고 이제 이렇게 자른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뭐 동글동글한 게 다 보주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꽃 모양에서 제일 연기싹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것도 뿡긋하죠? 이게 말이죠. 그냥,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차 알게 되겠지만 제일 연기싹이라는 것과 보주가 가장 중요한데 뭐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연기싹을 붕긋붕긋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냥 뭐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하다가는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 다 가겠네. 하여튼 그런 자,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도 제일 연기싹, 제3 연기싹, 여기 제3 연기싹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1 연기싹, 제3 연기싹, 보주 이런 걸로 굉장히 아까 학생 말 맞다나 장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출가를 할 때 이제 숲으로 가잖아요. 가서 마부한테 목걸이, 뭐 옷, 뭐 화려한 옷들, 뭐 장식 다 주워버리고 머리 깎고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왜 뭐 이렇게 엄청난 보석으로 꾸며진 모자를 왜 쓰고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이런 걸 쓰고 있어요? 이거는 모자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가장 존귀한 분으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은 신은 아니에요. 창조신은 아니에요.
그 인간과 가장 가까운 그 어떤 그 존경의 대상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교에는 창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석가열애의 부처님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미광사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거대한 보주예요. 이 얼굴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발산하는 여러 가지 연기문이에요. 제가 지금 연기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연기문은 문양을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이제 문양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연기문이에요. 제가 1회 발표 때는 법당, 불교의 법당, 그 다음에 그리스 신전, 그 다음에 기독교의 성당, 모스크,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제가 건축을 가지고. 그럼 이제 우선 가까운 우리나라의 법당에 가보면은 전부 문양이에요. 안에 내부도 다 문양이고, 밖에도 문양이고, 뭐, 그 기와도 문양이고, 다 문양인데, 문양은 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당을 갔다 와도 아무것도 못 보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박물관에 자주 가시죠? 박물관에 있는 불화, 또 불상도 좀 문양입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다 문양이 많죠. 다 문양이에요. 그런데 문양을 연구한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여기 신 교수님이 이제 복식의 이제 문양의 전문가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깊은 인연이 있는데, 하여튼 박물관에 있는 모든 작품은 다 문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문양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요거 제가 이제 교회 불화의 보관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끝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그 괴불에 발이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제3용기석이잖아요. 여기에 이런 문양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아, 내 이론이 틀림없구나. 뭐냐면, 이 괴불에서 가장 밑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그 기운을 거기 집중시켜서 거기에 뭐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은 그 밑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조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일 밑부분이 따로 없어요. 없고, 여기 이제 그 연꽃 모양, 이것도 연꽃이 아니지만 연꽃 모양이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거죠. 딛고 있는 건데,
연꽃에 이런 그 큰 부처님이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짜부러지지. 근데 그건 이제 법 위에 이런 복잡한 무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선들은 이제 주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무늬를 그린 다음에 그냥 그린 거라 이 선과 문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거죠. 색연필 가지고 하도 작으니까 돋보이 가지고 지금 전 매일 채색 분석을 합니다. 20년 동안 해왔어요. 한 5만여 점 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채색 분석하고 이제 여기 컴퓨터에 띄워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하면서 이제 분석하는데, 자, 이제 한번 그 치마의 그 아랫부분에 복잡한 문양을 이제 제가 채색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연꽃 모양이 있어요. 연꽃 모양이지 연꽃은 아니에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 씨방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요 위에 이게 보주입니다. 보주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연꽃 위에 이런 그 석류 같은 모양의 이런 게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 보주인데. 그러니까 연꽃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없죠. 연꽃에서는 이렇게 그 평평한 씨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연꽃이라고 할게요. 그럼 연꽃에는 이제 씨방이 평평하죠. 그리고 그 씨방의 안에 있는 씨앗이 보이죠. 꽃 중에 그렇게 평평한 씨방은 없어요. 연꽃 이외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 있거나 앉기가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붕긋붕긋 나오지만 사실 이게 제일 연기싹이 여기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제일 연기싹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차차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그 뭔가 중요한 조형이 있고, 여기에서 매듭이 있고, 여기서 제일 연기싹이 나와요. 제일 연기싹이 붕긋하게 나오고, 또 여기에 뭐 중요한 이런 조형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양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재색 분석을 하다가 한꺼번에 안 보이니까, 저도 안 보여요. 이건 재색 분석하지 않으면 저도 뭔지 몰라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재색을 하고 스캔을 하고 다시 재색하고 스캔하고 반복하기를 어떤 건 100번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이 장인이 그렸는데 200년 후에
이걸 다 그려가지고 채색을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해독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장인이, 옛날 여러분, 장인은 무시하면 안 돼요. 장인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이름만 모를 뿐이지. 이런 그림을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제1연기싹이 또 이렇게, 그래서 이건 제3연기싹이 되죠. 제3연기싹, 제1연기싹, 붕긋 하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확대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여기도 또 이제 제3연기삭인데 이건 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제1, 제3은 제가 붙인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줄기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몰라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그려 보면은 이게 줄기가 가서 여기에 이제 큰 영화가, 그래서 영화된 꽃, 현실에 없는 꽃이니까. 여기 또 가운데 이제 중요한 조명이 있고, 또 제1연기싹. 그 다음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더 힘을 주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어요. 다시 여기서 양쪽으로 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제일 연기싹이 전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요. 크게 봐야지, 크게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줄, 여기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기 줄기를 따라서 전개되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 전부 제1연기싹입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제1연기싹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다 제1연기싹으로 되어 있어요. 제1연기싹, 이렇게 나오고, 계속 같은 패턴 비슷하게 전개돼 나오고 있죠. 또 이렇게 줄기가 있어요. 또 여기 어마어마한 영화가 있죠. 영화라는 것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꽃인데 영화됐다. 그러니까 어떤 문양의 세계는 영화 세계예요. 그러니까 영화됐다는 거는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ualize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실에는 없는 그런 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영화가 이게 하도 이렇게 그림이 막 이게 밑그림을 그 부분만 해서 A3로 프린트해도 이렇게 어려워요.
굉장히 정교하고 그 복잡한 그 문양이라 돋보기로 이제 해서 이제 최적 분석을 하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주예요. 뭉긋하죠. 제일 연기싹이 나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주가 있어요. 제가 이 통도사를 하면서 이 보주의 이 구멍을 색칠을 처음으로 안 했어요. 처음에는 했어요. 이렇게 빨갛게 빨간 보주가 나온다. 그러니까 보주에서 뭐가 이제 나오는데 보주도 차차 이제 아시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채색을 전에는 빨간 보주가 나온다는 걸로 해서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 구멍을 메꾸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 안에서 보주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칠을 처음으로 안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안 했죠.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게 이제 제1, 제2가 이제 이렇게 문양화된 거예요. 이렇게 다. 이것이 또 나와요. 이렇게. 제2 면으로 된. 그 밖으로 제1 연기싹. 이게 지금 다 제1 연기싹입니다. 이게. 이거 잊어버리고 제가 칠 안 했네. 다 제1 연기싹. 굉장히 폭발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리로 갑니다. 또 왼쪽으로. 왼쪽으로 옮기면 줄기가 뻗어나가면서 이런 제1연기싹, 제3연기싹, 제2연기싹 이런 걸로 이런 것이 이렇게 막 생겨나는 줄기를 따라가면은 다시 또 아주 엄청난 또 영화를 만나게 돼요. 자, 중앙에 또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제1연기싹이 발산하고 또 이렇게. 이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자기가 채색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뻗어나갔잖아요.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또 보주가 있죠. 여기 이렇게 나와.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봤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제1연기싹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법칙이 있어요, 이게. 자,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를 더 전개시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5만 점이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세계의 모든 작품을 분석하면서 찾아낸 조형 언어의 음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양에 조형 언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냈어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걸 보완을 해왔는데, 이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조형 언어라는 거를 제가 찾아내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서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품, 그건 거의 다가 현실에서 본 것들이에요. 근데 이 현실에서 보이지 못하는 문양의 세계라는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또 다른 세계를 제가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언어가 있다는 거를 그건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있죠. 세계 어느 학자들도. 그러니까 언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를 문자 세계라고 하면은 문자 언어의 세계보다 조형 언어의 세계가 훨씬 큽니다. 많고. 그러니까 고딕 성당을 가거나 법당을 가거나 불화를 보거나 다 문양이에요. 엄청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는 셈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도형 언어의 음소가 제1연기사, 제2, 제3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같은 거. 면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제1, 제2, 제3 그다음에 좌우 대칭으로도 되고 이건 비대칭이고 이렇게 또 면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제1연기싹을 뽕긋뽕긋하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또 뽕긋뽕긋하기도 하고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작품들을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연기싹이 연이어가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통도사의 법 위에 있는 문양도 이렇게 제일 연기싹이 이렇게 연이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이어가는 것도 있고 또 제 연기싹이 이렇게 연이어가는 것도 있고 이건 제1, 제2, 제3이 다 포함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전개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려서 정리를 해서, 이제 책상에 뒤에 책장에다 붙여놨어요. 근데, 참,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걸 했구나 하는 거를 내가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그린 건데 제일 연기싹이 보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통도사 문양에서 이 보주에서 나온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전부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보주에서 나온다는 거를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알긴 알았는데 확실히 몰랐던 거예요. 이것도 보주에서 나오고 이것도 보주에서 나오고 다 보주에서 나오고 이것도 그래서 보주를 다 다시 그려 넣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보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연기싹 모양으로 보주가 나오기도 하고 제3 모양
연기싹 모양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전부 제가 보여줄 그려 넣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도 전개돼 나갈 수가 있어요. 수평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방향으로. 자,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조금 전에 본 것이 제가 왜 기적인지는 또 얘기하려면 길어요. 기적적으로 찾아낸 조형 언어의 음소예요. 그러니까 음소라는 거는 한글에서 이제 가나다라 기억니은 디귿 리을이 있고 아여 어여 해가지고 이 음소가 28자네, 그죠? 근데 이제 조형 언어는 음소가 4개예요. 4개로 모든 문양이 형성돼요. 일체 문양이. 그러니까 제가 세계의 모든 문양을 다 풀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조형 언어는 인류의 공용 언어구나. 똑같은 전개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양이 제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건 전 세계의 그 모든 나라의 문양, 그다음에 구석기 시대부터 내려오는 모든 뭐 청동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그 문양들, 그걸 전부 다룬 그런 그 책인데, 지금 이제 교정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시 또 이렇게 전개돼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20년 동안 이런 체적 분석을 매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걸 하느냐. 그래야 작품을 읽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작품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읽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형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조형 언어로 읽어야 돼요, 작품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비워놨죠?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열애의 그 법위의 맨 아랫부분에 극히 일부예요. 일부를 하는데도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 법위에 있는 거는 이런 색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채색을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채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아랫부분에 이렇게 복잡하고 강력한 연기문이 있는가? 그건 이제 열애를 화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밑이 가장 강력해요. 그 불화에서. 그럼 지금 그 동도사 괴불에 여기서 한 요쯤 한 거예요, 지금. 그치,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제.
이 꽃길이라는 노래 트로트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험한 길을 걸어갔지, 알았으면 안 가요, 저는. 비단꽃,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몰라서 걸어온 길, 그 길 알고는 다시는 못 가. 아파도 너무 아파. 아주 이런 문양이 또 있어요. 오, 하나를 제가 했는데, 야, 참, 이제 그림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봐서 몰라요. 재래품도 해야겠지. 이제 그것만 하나 해봤어요. 예? 똑같은 게 나오죠? 형태가. 이제 칠을 안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제1연기싹.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제1연기싹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얘 귀에 또 있고. 그런데 둥근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귀입을 하나 하려면요, 하나 가지고 책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둥근 게 있거든요. 이렇게 둥근. 이걸 그려서 또 제작 분석하면 이래. 다 제1연기싹이죠, 이거. 이것도 제1연기싹을 면으로 한 거죠. 자, 이건 또 한번 이렇게 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건데 하여튼 이런 그 영주문이 나오고 또 여기 제1연기싹에 이게 붕긋붕긋. 근데 여기 이쪽이 이제 여기 가려 있는 거죠. 다시 이제 나오고 제1연기싹. 또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하니까는 이 형태가 이제 별로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다르게 또 해봤어요. 이렇게. 그럼 좀 더 분명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괴불의 이 거대한 열애의 법 위에 왜 이렇게 갖가지 문양이 있을까요? 그냥 장식했을까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할게요. 1792년작이 하나 있는데, 밑부분에 강력한 연기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마 노사나불 같은데요. 손 모양이 노사나불 같아요. 전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게 그 팔에 걸친 천인데, 이 아랫부분에서는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 이거 엄청납니다, 이게.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커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통도사는 괴부를 걸기 위해서 설계된 박물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괴부를
전체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거기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저걸 좀 내려다오. 그러면 이제 내려요, 이렇게. 도르래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면 제가 이제 사진을 여기 접니다, 지금. 여기 보시함에 올라가서 지금 찍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엄청 크니까 12m니까 이거를 이제 내리면서 찍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는 제가 바꿨어요. 밑에서부터 찍고 이제 감아요. 그 미왕사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영철 군이 여기 이제 실장으로 있을 때 저를 많이 도와줬죠. 이선영 씨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저고. 그러니까 이 신군이 그래요. 지금 거기서 이제 매년 이제 저기 괴부를 2점씩 갈아서 전시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서 조사한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나는 다 보이고 그래서 찍지만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안 찍어요. 자, 이걸 또 제적 분석을 했어요. 양팔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선을 따라서 제적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이렇게 끝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두 가지 천이가 어울려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또 천이가 두 가지 종류의 천이가 어울려서 지금 내려오는 건데 이 밑부분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선이 이 괴부를 어떻게 그렸는지, 바닥에 놔서 그렸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러면 이 천이의 길이만 해도 한 10m 되거든요. 근데 다 철선이에요. 한 번에 쭉 긋는데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선을 그었는지. 이 괴불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거를 새삼 느꼈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미왕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